왜 우리는 착한 사람보다 위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에게 끌릴까? 내 주변에 늘 나쁜 사람만 남는 것 같아. 나한텐 항상 문제 있는 사람만 다가오더라. 좋은 사람은 재미가 없어. 왜일까? 한 번쯤 해봤을 이런 말들, 사실 단순한 취향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안정과 따뜻함을 원하면서도 정작 마음을 빼앗기는 건 불안정하고 도도하고 때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지만 그럼에도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의 주제는 왜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끌릴까? 입니다. 이 질문을 단순한 연애 심리로만 보지 않고 니체의 철학, 그 중에서도 힘의 의지 개념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힘에 대한 갈망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니체의 철학 매혹의 심리학을 통해 그 위험한 매력의 정체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통 도덕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단지 착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더 강해지고 더 넘어서기 위해 존재한다. 이 개념을 니체는 힘의 의지를 지휘할 매치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한 권력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뜻합니다. 이 힘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도덕의 경계를 넘게 만들며 지금의 나를 해체하고 새로운 나로 재구성하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건 단지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힘, 자유, 자기 표현을 대리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싫은 말도 못하고 참지만 그 사람은 당당하게 말한다. 나는 사람 눈치를 보지만 그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산다. 나는 늘 조심하는데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이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의 억눌린 본능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혹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내 안의 힘의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런 매혹의 심리는 연애뿐 아니라 친구 관계, 직장 내 관계, 심지어 롤모델 선정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서 밀당형 인간.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은 편안하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면에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긴장과 갈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감정을 강한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이건 중독과도 비슷한 작용을 하죠. 불안, 갈망, 작지만 강한 보상, 쾌감. 이 루프는 힘의 의지의 착시 효과를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나쁜 남자와 센 여자의 매력. 나쁜 남자, 센 언니에게 끌린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중심이 뚜렷하다. 남 눈치 안 본다. 뭔가 당당하다. 여기엔 내가 억누르고 있던 자아에 대한 선망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잠시나마 대리 경험하게 해줍니다. 니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기 초월의 가능성을 느끼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나쁜 사람에게 끌려야 할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니체는 단지 위험한 사람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힘을 각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끌리는 이유를 나 자신 안에서 찾아보기. 그 사람의 뭐가 나를 자극하는가?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내 안에 어떤 결핍을 건드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의 힘에 주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힘을 직접 살아보는 연습하기. 싫은 말도 부드럽게 표현해보기. 의견을 말할 때 타인의 눈치를 조금 덜 보기. 작은 일이라도 나만의 결정을 내리는 연습하기. 이건 단지 성격을 바꾸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 안의 힘의 의지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구현하는 실존적 태도입니다. 세 번째, 진짜 강한 사람과 단지 위험한 사람을 구분하기. 니체는 힘을 욕망하는 것과 진짜로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 감정에 책임지며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을 조종하려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과 매혹 속에서 진짜 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울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나조차 몰랐던 나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매혹은 우리를 잠시 깨우는 강한 신호일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결국 내 쪽으로 되돌리는 것이 진짜 실존적 사랑과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강한 사람을 좇는 게 아니라 강한 나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를 자유롭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 때문에를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도무지 뿌리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안 흔들렸을 거야.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힘이 그 사람을 통해 깨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그 감정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잠든 가능성과 욕망, 힘의 조각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혹은 외부로 향한 감탄이 아니라 내부로 향한 반사입니다. 니체는 가장 깊은 힘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렬하게 끌릴 때 그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힘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자신감, 거침없음, 강한 표현력에 반응하는 이유는 나도 그걸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나도 갖고 있는데 그걸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매혹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대신 그 사람을 나를 위한 거울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흔든 사람이 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사람은 무난히 스쳐가고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흔들고 지나갑니다.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그 흔들림 속에 진짜 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를 자극했는가? 어떤 점이 질투로 느껴졌는가? 왜 그를 닮고 싶었고 왜 동시에 멀어지고 싶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매혹을 통해 타인을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 들어선 겁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 흔들린 나의 세계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위험한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야생성 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예의 바르게 살아오면서 종종 내 안에 날 것, 충동, 자유, 본능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발산합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디오니소스적 힘, 즉 통제되지 않은 생명력과 본능의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억제만 하고 살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면서도 매혹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나 자신 안에서 찾고 살려내야 한다. 진짜 힘은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야생성을 내 방식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끌렸다는 건 내 안에도 그만큼 강한 욕망과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비춰준 것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별이 되어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흔들리는 대신 그 사람이 보여준 힘을 내 안에서 살아보기로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처럼 더 명확하게 말해보고 그 사람처럼 중심을 잡아보고 그 사람처럼 자유롭게 결정해보는 것.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을 흔들고 잊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 중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이 보여준 힘은 당신도 꺼냈을 수 있는 힘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한 번 더 내 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어떤 힘을 깨우고 싶은 걸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니체가 말한 힘의 주체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당신 안에 어떤 결핍이나 가능성을 자극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 정말 상대에게서만 느껴야 하는 걸까요? 혹시 당신 안에도 이미 그 힘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위험한 사랑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